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현실적인 궁핍은 멘탈과 영혼까지 갉아먹는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진짜 가난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현실적인 궁핍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궁핍이 뭐냐 하면 육체적인 배고픔과 정신적인 배고픔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유체적으로도 배고파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정신적으로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어떻게 보면 문명의 혜택을 좀 더 받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와가지고. 사람이 뭔가 부족한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모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참을성도 없고 불편한 건 도저히 못 견디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못 견디고 자꾸 하고 싶은 건 찾고 뭔가 버티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도 보면 난 그게 좀 우려가 돼.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궁핍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내가 뭔가를 해야 돈을 모으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쉽게 쓰지 마라 아껴 쓰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 돈 나올 때 어디 있습니까? 선민이 돈 나올 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돈 안 벌면 돈 나올 데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기생해서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부모 우리 키워줬으면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돈 벌어봐서 아시겠지만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모으는 거 정말 힘들어요. 모으려면 당연히 참아야 되죠. 안 써야 됩니다. 다 가지려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돈이 없어도 다 가지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자기들이 뭔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현실적인 궁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른단 말이야. 난 그게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보통 어릴 때 정말 배고픔 겪어본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겪으려고 그래요. 저는 배고픔 어릴 때 겪어봤단 말이에요. 궁핍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저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 배고픔. 그 배고픔이 뭐냐 하면 밥을 제때 못 챙겨서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그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던 그 기억이 있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푸세식이라서 그 좀 냄새나는 거 다 맡아가면서 안 좋은 환경에서 변 봐야 되고 그리고 샤워실도 없어가지고 목욕도 못하고 그 겨울 되면 수도 얼어가지고 머리도 못 감아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살아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전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어요. 내 방에 쥐가 왔다 갔다 그래. 바퀴벌레가 매일같이 드나들고 그래가지고 내 방에 쥐러브를 설치했어. 우리 집 그 옥상에 막 고양이도 우는 소리 들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핍이 어떤 건지 안단 말이에요. 어릴 때 궁핍을 겪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이 궁핍을 다 크고 나서 이제 안 겪게 만들어줬으니까. 동기부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플렉스 문화가 팽배해 있잖아요. 근데 플렉스 문화를 하면 안 돼. 왜냐면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은데 플렉스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명품 소비 1등이라고 기사가 떴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저 나이 때 돈이 없는데 명품 어디다 쓴다는 거야.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분명히 저 나이 때 돈 벌기도 힘들고 돈 나올 구석이 없는데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얘기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소비를 했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방식이 뭐냐? 바로 캐피탈과 카드로 같은 걸로 결제를 한 거죠. 돈이 없는데 그런 거 지른 거야.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정말 궁핍해지면 어떡하려고. 정말 빚 못 갚으면 어떡하려고. 신고자 되면 어떡하려고. 돈 안 모이면 어떡하려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무서운 게. 정말 진짜 궁핍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 번도 안 겪어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특히 나이 먹고 나서 겪게 되면 정말 하루하루가 피말라가요. 정말 가난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가난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사람 정신까지 메말라가게 만듭니다. 정신까지. 그냥 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허름하게 하고 다니고
못 사고 이게 아니라 정신까지 가난하게 만든. 정신까지 가난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사람이 게을러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이 좀 나쁜 말처럼 들리겠지만 보통 비만이 약간 가난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좀 뭐 뚱뚱한 분들한테 좀 누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닌 게 보통 못 사는 동네 가면 좀 고도 비만인 분들 좀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체중이 많이 나시는 분들. 이게 정신이 메말라가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살지 않아 이게 사람이. 사람이 가난해지면. 이게 무서운 거야. 그냥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극도로 가난해져가지고 희망까지 잃어버리면 멘탈 영혼까지 갉아먹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환경 겪어봤던 사람은 두 번 다시 가기 싫어요. 끔찍합니다. 내가 부자가 안 돼도 좋은데 그 어릴 때 지긋지긋한 가난한 환경에 자랐던 거, 그 살았다는 것 자체가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절대 쿠키방 상황까지 인간이 내몰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은 궁핍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뭔지 알아야 돼. 정말 사람이 사지로 매몰리면 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있잖아요. 사지로 내몰리면 안 됩니다. 급한 상황까지 가버리면 안 돼. 어차피 급한 상황까지 가도 이기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비투해가지고 억대 그런 빚까지 져도 그걸 갚아나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신불자 돼서 정상적인 생활 안 되면 내가 봤을 때는 그 복구 못 합니다. 신용회복 못 해요. 한번 생각해요. 지금 앞으로 이제 카드는 빚 못 갚아가지고 신불자 될 사람들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신용 회복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신용 회복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현실적인 궁핍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과연 맨정신을 살 수가 있을까요?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보험도 안 되고 내 이름 카드도 못 만들고 통장도 못 만들고요. 취업도 안 되고요. 나라에서 대우도 못 받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 대우를 못 받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없다, 가난한 게 아니라 정말 신분이 박탈당하고 정말 빚이 있어버리면 나라에서도 이 사람은 사람을 안 봐요. 사람을 안 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신분자는 뭐냐? 그냥 신용이 불량이 아니라 너는 그냥 국민을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굳이 보호해줄 만한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굳이 너 같은 인간을 신경 써주고 국민으로 대우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우도 하지 않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보면 뭐 개인 파산하면 되지, 뭐 신분자 되면 되지, 안 갚으면 되지. 아니 그 삶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 삶이 진정한 이 현실적인 궁핍 아닙니까? 궁핍을 경험하는 거잖아. 근데 아무렇지 않게 빚 못 갚았으면 그냥 뭐 신용회복위원회 가가지고 파산하면 되죠. 파산 신청하면 되지. 그럼 빚 안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유보험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파산 신청 아무나 다 받아줍니까? 아무나 다 받아줘. 이제는 나라에서도 너무나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심사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정말 소수의 사람만 해주겠다고 뉴스에 나왔잖아. 그럼 다수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갚아야 되는 거야. 한번 갚으려고 해보세요. 안 쓰고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청춘을 바쳐가지고 갚으려고 해봐. 갚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궁핍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를 아셔야 되고 특히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궁핍이 뭔지 몰라. 왜냐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당연하게 보호받고 어느 정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배고프고 희망이 안 보이는 삶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 상태로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 궁핍한 상태로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날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 잘 사는 것도 맞는데 절대로 궁핍한 상황까지 핀치에 몰리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전형적인 꼰대, 어른들 못 받을 듯 이러고 거짓이라도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진정한 어른 이러던데요. 젊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듣기 싫겠네요. 정말 듣기 싫겠네. 근데 어떡하죠? 이 말이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듣기 좋은 소리는 듣기에만 좋지 막상 실생활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뼈 때린 얘기가 도움이 더 됩니다. 정신 차리게 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면 문제가 뭐냐면 듣기 싫은 얘기는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마음에 안 맞는 얘기는 내용이 맞아도 현실성이 있어도 팩트를 하더라도 인생에 뭔가 제대로 확실하게 얘기해줘도 그냥 듣기 싫은 소리면 안 들어요. 달콤한 얘기, 힘을 주는 얘기, 격려하는 얘기 이런 거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 백날 들어봐. 나아진 게 뭐가 있어?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꼰대라고 생각할지 뭐 팩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그래도 좀 본인이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거짓이라도 듣기 좋은 소리. 아니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백날 들어봐야 뭐합니까? 현실에 도움이 된다면 좀 쓴소리도 들어야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라면,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얘기라면 좀 귀가 아프더라도 들어야죠. 왜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이 다 본인 것이야? 왜 그렇게 가리는 게 많아? 바라는 게 많습니까? 본인 능력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잖아. 아니 지금 뭐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 오래 하시는 분들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자랐습니까?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가지고 지금 이 위치에 있나요? 아니잖아. 듣기 좋은 소리 안 들었어. 듣기 싫은 소리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듣기 싫은 소리가 듣기엔 싫어도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참고 다 피드백을 받아들이면서 실천하면서 성장하니까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듣다 보니까 적응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정말 나도 듣기 싫었는데 계속 듣고 실생활에 접목하고 받아들이니까 아 저분들이 왜 나한테 저런 얘기했는지 알겠다. 맨 처음엔 듣기 싫었지만 그래도 듣다 보니까 익숙해진다. 도움이 되더라.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듣기 싫은 소리라도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면 들어요. 뭘 이것저것 가립니까? 가릴 것도 없잖아 이제. 본인이 뭔가 바뀌고 싶으면 사실이면 들어요. 사실이면. 현실적인 이면 들어. 우린 현실을 사는 사람이지 가상현실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좀 그 이상적인 상황에서 좀 나오세요. 이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려면 현실 얘기를 해야 되고 현실 얘기를 하다 보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이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언제나 듣기 좋은 소리는 비현실적인 얘기고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비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봐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일상생활에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본인한테 달콤한 얘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 얘기도 들어요.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데 피해야 살이 될 것 같으면 들으십시오. 지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앞으로 먹고 살기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면 그 얘기가 처음에는 듣기 싫더라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적응됩니다. 적응되고 메타이지 않는데 분명히 효과를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려가면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쓴소리가 나한테 뭔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좀 깨우침이 있으면 참고 들으세요.
그래야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